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오늘부터 오후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1시부터 2시까지 오후장 파워업이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뵙는데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오후장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요.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22의 힘으로 19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이번 주는 미국의 FOMC 그리고 독일의 ESM 합헌 여부 결정까지 예정돼 있고요. 국내 증시 내부로 본다면 쿼드러플 위칭데이 금통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장은 관망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매수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0.08% 하락한 192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와 또 22의 추가 유럽 정책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었다가 다시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1927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50% 인하한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오랜만에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 금속, 또 기계,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 전자와 은행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팔자 보였던 기관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기대했지만 오후장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고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 3천억 원 매수세에 이어서 오늘도 9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1,700억 원 넘게 순매도, 기관은 7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익 중심으로 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수급 주체가 떠오르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외국인은 순매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개인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상승을 키워가고는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소극적이어서 가파른 지수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끈 엔터주 YG엔터테인먼트가 2% 넘는 가까운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SM과 TS도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일주일 내 최고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연속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일 대비 0.28% 상승한 512선입니다. 네, 다음은 원달러 환율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1,1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이번 40전 하락한 1,128원 선입니다. 8월 10달 이후 20여일 만에 1,12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30원대 중반대 흐름 나타내던 원달러 환율은 9월 들어서는 1,13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점차 안정적인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22의 단기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의 하락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후반에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8원 선입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오늘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0.88%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애플의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0.6%, 0.8%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는 0.5% 강보합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0.9%, 0.2%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는 전일장에서 7.6% 넘는 급등 나타냈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하락한 22,25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1%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4%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3.58% 급등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는 연이은 상승과 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랩도 오늘 현재 4% 넘는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랩을 필두로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기대감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M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가 강세 보였지만 오늘은 SM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YG 엔터테인먼트와 T스트는 강보합권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CJ ENM도 4.1% 넘는 급등세 나타내면서 3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2.9%, 3% 가까운 급등 나타내고 있고요. 3,495원입니다. 포스코 ICT는 1.46%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상승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흐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은 관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개인의 매도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기관 쪽으로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소폭 내려서 1930선 아래인데요. 오늘장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외국인들은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99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보자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수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 즉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쪽, 삼성전자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30포인트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죠. 네, 그러한 흐름에서 시장은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흐름으로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927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다 동반 매도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512포인트죠. 500포인트를 넘은 이후에 약간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는 흐름이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9월 한 13일, 14일 날 FOMC 이 부분을 앞두고 있고 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C에 관련해서 ESM에 관련해서 그러한 헌법 위헌 여부 이러한 판결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또 컷오프 위칭데이 선물로서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좀 변동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한 약간의 좀 변동 전에 그런 흐름, 약간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그리고 독일의 ESM 합헌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장은 조금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종목별로 좀 말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좀 흐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잘 보이시다시피 지금 장기 평선 200일선을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과의 어떤 소송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판매 금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 부분이 12월 달로 좀 연기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판매 금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물품에 관련해서는 재고를 충분히 소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제품들에 대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어려운 흐름 120만 원 이탈되고 뭐 100만 원까지 또 하락을 하고 이러한 가능성 적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계속 전개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도 이러한 120만 원, 130만 원, 135만 원 이 사이에서의 어떤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종목을 좀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기계업종의 종목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기업종의 흐름이 강한 흐름인데 전일 상당히 강했었죠. 바로 중국에서의 투자 부분,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철도 관련이라든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틀 동안 지금 승인난 금액이 1조 위안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발 모멘텀도 모멘텀이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의 공작기계라든가 건설기계 관련해서의 그러한 매출이 중국 비중을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과 미국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이 오늘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장기간에 한 2, 3주간의 옆으로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그 부분을 상단을 좀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바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건설업종의 흐름도 좀 관심을 좀 긴 시각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좀 들고요.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는 업종별로 좀 보자면 이러한 건설과 기계업종의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오늘 뭐 테마의 흐름이 상당히 좀 활발한 흐름이죠. 바로 안철수 뭐 관련한 그러한 테마의 흐름들. 예전에도 뭐 테마의 주의 흐름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좀 눈으로 매매하는 이러한 트레이딩에 좀 능하신 분들만 눈으로 매매한 어떤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이 뭐 이탈되면 난 매도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보다는 대선 테마에 접근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일자리 관련해서 뭐 윌비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사람인 HR이라든가 네. 예,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일자리 관련 고령화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오늘 또 상투사 관련해서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고 뭐 상당히 매매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쪽을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뭐 테마의 흐름도 좀 활발하고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말씀 계속 드렸던 뭐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의 흐름은 사실 최근에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느냐 뭐 그러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투자에 좀 참여를 하실 때는 좀 균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건설업종이 강하다고 해서 건설업종으로 싹 옮겨간다든가 그동안 좀 투자를 해서 움직이지 않던 뭐 건설이라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이런 쪽을 다 매도하고 이쪽으로 싹 옮겨간다든가 이러한 매매는 조금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이런 쪽은 완전하게 또 배제하고 옮겨가서 또 투자 매매를 하고 이런 판단은 이제 그릇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균형적인 이러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좀 오늘 또 특징적인 그런 테마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지금? 네,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오늘 또 특징적인 그러한 또 종목들을 좀 보면 오늘 초반에 좀 강했던 뭐 가스관 관련주라든가 그런 동양철관이라든가 예.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거래도 상당히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화전기라는 뭐 어떤 남북 경협주 있죠. 이러한 종목, 이러한 파트 이쪽도 아직까지 육자회담이라는 그러한 상승의 모멘텀 테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 명분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명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좀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양호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또 대선 관련해서 SMS 관련해서 뭐 가비아라는 이런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한 인포뱅크 최근에 상당히 뭐 핫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나우콤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특징적으로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전히 뭐 흐름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구리 가격 관련해서 뭐 대창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서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엔터주 관련해서는 뭐 YG엔터라든가 오늘 약간 상승 이후에 상승이 좀 반납되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종목들도 좀 특징적으로 좀 뽑을 수 있겠고요. SM 가장 엔터주 중에서 안정적이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목이죠. 하반기에 또 아시아 쪽에서 어떤 콘서트, SM 콘서트나 이런 것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 그리고 모바일 뭐 결제 관련주들 KG 유니시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는 뭐 파라다이스 네. 바로 중국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종목들도 중국의 관광객들의 증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좀 특징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 중소형 개별주가 단기적으로 좀 강했던 또 테마주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한 종목은 물론 이제 한 번에 변화되진 않겠죠. 그런 쪽이 싹 다 죽어버리고 다시 대형주 쪽을 한 번에 옮기고 이렇게 가진 않겠죠.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IT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에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좀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파트는 좀 보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비중을 가지고 이러한 테마주의 매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코너인데요. 오늘 증권사에는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증권사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는 어떤 종목들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금융주 역시나 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지만 금융주에 예. 대한 문의가 좀 많았었고요. 역시나 KB금융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뭐 한 43,000원 정도 요 정도 좀 잡아드리고요. 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뭐 아직 FOMC가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조금 더 윗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금융주들이 조금은 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홀딩 그리고 신규로 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한 38,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권유해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ING생명 인수 소식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KB금융 문의가 가장 많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43,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38,000원 이하에서 매수 추천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는 어떤 종목 유명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점에서 말씀드릴 예.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네.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 기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 유전자 진단 기술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거나 분자 진단에 관한 키트를 좀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보다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상승, 미래지향적인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그렇다면 과연 시즌의 투자 모멘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면 일단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전반적으로 이 영업이익이 61억 8,275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0% 정도 증가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31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동기 대비해서 한 56% 이상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52억 6,86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 그러니까 사업 내용군은 미래 기대감, 미래 지향적이긴 하지만 이미 숫자로도 좀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해외 시장 공략에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미국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판매 허가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당사가 공략을 좀 선포하고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분자 DNA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이 질병의 원인 규명을 한다는 사업 자체가 사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통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도 무시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68,000원대, 68,700원대가 직전 고점으로 형성이 됐고 주가가 최근에 좀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1.3%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58,000원대, 그러니까 6만 원대 이하의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물론 뭐 이평선이 앞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매물이 조금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68,000원대 목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68,000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뭐 8만 원 부근 가격까지도 한 번쯤은 충분히 트라이는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뭐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 수급이 좀 재차 다시 터닝 되는 시점이 이 시즌의 제2차 좀 성장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또 뭐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충분히 유효하다 생각되고 뭐 목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68,000원 강하게 뚫리면 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5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좋고 그리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도 있다 시즌을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로 들어가 보시고 목표가는 1차가 68,0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지로 파이낸셜 수석 경제분석가 다이앤 스원크는 이번 발표된 부진한 고용지표는 FRB가 행동에 나설 수 있게 충분한 조건이며 12일 FOMC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6일 발표한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독일에서 재정 위험성을 키운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당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은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철회하지 않는 한 독일 의회도 유로화 안정화 기구에 승인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독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경기 하강에 대비해서 하반기에 14조 4천억 원 수준의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내일부터 인하하고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년간 감면, 취득세 또한 50% 인하 등 추가 경기 부양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2.9%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또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며 전망치 3.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여의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13일 있을 FOMC에서 QE3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8월 말 잭슨 홀 연설에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확산되었는데요. 8월 실업률은 8.1%를 기록해 7월에 8.3%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구직 포기 등 노동인구가 줄어든 영향으로 평가되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7월보다 9만 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7월에 14만 1천 명 증가와 시장 예상치인 12만 5천 명 증가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제조업과 주택지표와 함께 미국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강한 경기 회복과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부양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시행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고 있어 이번 FOMC에서의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ECB의 무제한 단기국채 매입 발표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재차 살아나고 있는데 만약 이번 주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면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강한 유동성 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리 유지를 기존 2014년에서 2015년 이후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말까지 예정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는 등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22에서 새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이번 주 12일 독일에서 ESM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데요. 다행히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12일 예정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판결은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ESM 설립에 찬성한다면 재정이기 국가들의 부채를 독일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독일 내부에서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ESM과 신재적 협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고 지난주 ECB가 발표한 재정이기국 무제한 국채 매입도 무산될 수 있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강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에 이어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유로존 우려는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오는 13일 예정된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ESM 가동 및 재정이기국 지원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경기 부양책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의 지표 또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요? 네, 중국 8월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8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비 8.9% 증가에 그치면서 7월에 9.2%에 비해 둔화되었는데 산업 생산 증가율이 9%를 하회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8월 소매 판매 역시 전년 동월비 13.2% 증가에 7월 13.1%보다 0.1% 증가에 그치면서 실물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7월 1.8%에서 2.6%로 상승하며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지만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3.5% 하락해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 반전했지만 생산자 물가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약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80조 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입해 지하철, 고속도로, 항만 등 60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을 통해 중국 경기가 올해 4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외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봤고요. 끝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위헌 여부 판결과 12일, 13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내수 경기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점은 최근 글로벌 경기 부양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선진국 대비 양호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오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내수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업종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건설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던 건설업황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맞물리면서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최근 국내 내수 판매가 급감한 자동차의 경우 개별 소비세를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발표하면서 구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주요 이벤트가 상존하는 만큼 경계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보다 커지고 있고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양적 완화 정책 시행이 불가피한 만큼 주식시장 조정이 진행된다면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입니다.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형주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고수들을 통해서 오후장 전략을 전수받는 오후장 파워 비법, 고수의 파워 비법 시간입니다. 먼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먼저 지금은 대형주를 담을 때다라는 의견에 김동섭 이사님은 삼성전자 조정할 때 조정받을 때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대체 종목으로 대형주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동시 만기 13일인데요. 매물 폭탄 터질까 가능성은 50%라고 보십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재개된다면 언제까지일까 매수세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고요. 오늘장 마감지수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오늘장 마감지수 1930선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IT, 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애널리스트 오늘장 정리에서도 들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력이 다시 회복된다면 지금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를 담을 때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수를 보면 항상 일정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과거 선례를 보면 이전 고점까지는 대형주가 항상 움직이고 이전 고점이 지나면서 중소형주로 그 온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 고점이 2050 전후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7년도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면서부터 중소형주에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소형주는 시장에서 약간 도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저께 오늘 계속 올라오죠. 어저께라기보다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올라오고 있지만 주봉상으로는 조정 시그널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19%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가겠죠. 특히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중국 관련주에서 화학주 같은 종목들, 현대중공, 조선이라든가 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그쪽으로 많이 매겨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7년도에 대세가 상승하는 시점이었죠. 그 시점에는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초입 있었고 오히려 조선주라든가 차화정이라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가격 대비로 고점에 상당히 높은 가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고점 대비로 지금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가총액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다면 중소형주는 아직은 손을 댈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나가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이 유동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일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대 이슈는 3조이 넘는 외국인들의 차익거래 잔고가 만기 연장될지 여부인데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쿼드러플은 지금 그 시장에서는 아마 프로그램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 가능성을 아마 언급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많을 수 있지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 7월 27일부터 매수를 해서 8월 한 7일까지 계속 현물을 매수했다가 그 후로 살짝 조정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진입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점에는 ESM하고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클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부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본과 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매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대답이고요. 특히 환율이 지금 1130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외국인들이 한 7조 정도 들어오면 1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온 게 없죠. 그 얘기는 아직도 외국인은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3일 동시만기일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현재 국내 시장 흐름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외국인들이 1월부터 들어왔을 때 평단가가 2050 정도 됩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보면 130포인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점 매수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202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기관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퐁당퐁당 매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가능성이 거의 한 80-90%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악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이상 굳이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버릴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추세적인 매수에는 당분간 꾸준히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도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충분히 얘기를 드렸던 대로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장은 관망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소폭 내렸죠. 1928포인트인데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떤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빅 이벤트들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수 주체가 현재는 좀 이렇게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물론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1,000억 원 넘게 이렇게 매수는 하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가 기관가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정확하게 상방으로 틀 수 있는 지금 배팅 자체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가 좀 혼조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비차익 쪽에서는 매수 물량들이 일단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 차익 거래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격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충격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 차익 거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장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게 됐을 때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를 조금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큰 것들은 이제 건설, 기계, 철강금속 이쪽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도 상당히 부진한데 일단은 이런 업종들이 상승 업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내수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그 부가세를 좀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업종도 좀 간세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장중에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를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자세한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했고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일단 저도 물론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그 부양정책,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양정책들이 나와야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도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업종 섹터를, 업종 전체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개별 종목들로 좀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유비벨럭스입니다.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카드 IC 칩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체크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 IC 칩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역시나 유비벨럭스가 상당히 큰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산업 동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에
그냥 단순히 이제 전기전자 그런 업종들, IT 업종이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포털이라든지 그 외에 뭐 이렇게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파생 영역들이 나오죠.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그 이후에 또 IT 기술들이 다른 섹터들과 다른 업종들과 연계되면서 IT 융합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IT 융합 기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스마트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향후에도 뭐 출시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선진국 자동차 시스템이라든지 그 스마트카 시장의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자동차 업종들은 최근에 정부 지원책이 또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배기량에 대한 그 세금을 감면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동차 매출이 또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는 원가율 개선과 그리고 판관비의 절감 노력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유비벨럭스가 일단 원가 절감 효과라는 것을 상당히 좀 깊게 누리고 있어서 사실상 매출은 올해 줄었습니다만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또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첫 번째 일단 포인트로 보실 것은 이제 스마트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 모멘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카 지원에 대한 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비벨럭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비벨럭스가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IC 칩이라든지 스마트 카드라든지 그런 시대의 트렌드 흐름을 잘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자체가 이렇게 좀 크게 나왔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산업으로 스마트카 산업으로 진화를 해간다는 것이 두 번째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산업들이 있지만 여러 산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바로 그 진화하는 그 산업을 갖고 있는 산업이 바로 큰 수익력을 올리게 되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일종의 말하면 그 기존의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등을 합쳐놓은 진화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유비벨럭스가 물론 이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트렌드를 잘 읽고 있고 그런 진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는 일단 현재가에서 매수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일단 스마트카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비벨럭스가 최근에 들어서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가 자체의 움직임이 뭐 상당히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 구간이지만 일단은 현재 구간부터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제가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점을 매수가 부분으로 좀 우선적으로 좀 정해드리겠고요. 사실상 그 자사주 신탁 계약이 이게 해지가 되게 됐을 때 주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일단은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27,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는데 좀 나는 이 기업을 단기적 말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사주 신탁 계약이 만약에 안 돼가지고 주가가 불안정해질 때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은 약 25,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구간별로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기업을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27,000원의 손절가를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일단은 이 기업의 단기적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유비벨럭스는 31,000원 선을 일단은 좀 대응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받은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시는데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근인 2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 31,000원으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규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도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김동섭 이사님은 오늘장 마감지수 1930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오늘장 마감지수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 것인지 한 말씀 짧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뭐 네. 마감 지수 같은 경우는 뭐 1930선에 안착을 하면 네.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죠. 심리적으로 좋은데 일단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갭 구간이 상당히 우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니까 30선을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추후에 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 자체는 좀 자제하는 것이 네.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있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독일의 그 ESM에 대한 그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변수로 돌아섰을 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증시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뭐 1930선 일단은 저도 안착하기를 바라고,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안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예. 일단은 그런 부양책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섹터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샀는데 갑자기 급등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익만 누리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그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그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망감으로 갔을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치 측면들이 충분히 부각되거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규 팀장님의 추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비벨록스였는데요. 유비벨록스 매수할 가격은 현재 가격대 충분히 기회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유비벨록스 현재 현금이 90%고요. 비중이 10%로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편입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서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7,000원을 정해주신 유비벨록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첫 선을 보였던 오후장 파워업 첫 순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오후장 전략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보다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